깊은 산맥 사이에 자리한 작은 마을은 늘 안개에 뒤덮여 있었다. 사람들은 그 안개를 신의 숨결이라 부르며 조심스러운 경외심을 품었다. 하지만 그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기 시작한 것은 15년 전부터였다. 그 즈음부터 마을 사람들은 숲에서 기묘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낮은데도 울리는 발걸음, 나무가 아닌 무언가가 숨을 쉬는 듯한 소리였다. 특히 숲 깊숙이 들어간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거나 돌아와도 말을 잇지 못했다. 입술은 파랗게 떨리고 눈동자는 초점 없이 흔들렸다고 한다. 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들을 수 있는 말은 단 하나였다. 숲이 살아있어. 사람들은 그 말을 미친 소리로 여겼다. 하지만 해가 지날수록 실종자는 늘어갔다. 그럼에도 아무도 숲의 비밀을 밝히려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온 대학생 지윤이 이 마을에 도착했다. 그녀는 실종된 오빠를 찾기 위해 온 것이었다. 오빠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는 단 한 줄이었다. 숲이 나를 부르고 있어. 지윤은 마을에서 오빠의 행적을 추적하려 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다. 누군가는 문을 닫았고 누군가는 아무 말 없이 눈을 피했다. 그들은 마치 숲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금기처럼 여기는 듯했다. 그중 가장 나이가 많은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숲은 절대 들어가면 안 돼. 예, 왔어. 지윤은 담담하게 말했다. 제 오빠가 그 숲에 들어갔어요. 전 반드시 찾을 거예요. 노인은 그녀를 말리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지윤에게 허름한 나침반 하나를 건넸다. 이건 내 오빠가 남기고 간 거다. 지윤의 손에 들어온 나침반은 이상하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북쪽을 가리키는 바늘은 계속 숲 쪽을 향했다. 마치 지윤을 숲속 깊은 곳으로 끌어들이듯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 순간 이상한 기시감을 느꼈다. 지윤은 다음 날 새벽 숲 앞에서 멈춰 섰다. 안개는 평소보다 더 두껍고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마치 숲이 입구를 가리고 그녀를 삼키려는 듯 보였다. 하지만 오빠를 찾아야 한다는 마음이 공포보다 더 컸다. 그녀는 손에 든 나침반을 바라보았다. 바늘은 말없이 떨리며 숲의 중심을 가리켰다. 첫 발을 들여놓는 순간 세상은 숨을 죽인 듯 고요해졌다. 바람도 멈추고 새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심지어 자신의 발걸음 소리도 약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지윤은 숨을 크게 들이켰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오빠 제발 살아있어. 그녀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걸음으로 숲속으로 들어갔다. 시간이 지날수록 안개는 더 짙어졌다. 빛조차 삼켜지는 듯한 어둠이 깔렸다. 숲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나무들은 바람이 없는데도 미세하게 흔들렸고 뿌리는 마치 짐승의 발톱처럼 땅 위로 튀어나와 있었다. 지윤은 나무 사이에서 이상한 무늬를 보았다. 어떤 것은 사람 얼굴처럼 보였고 어떤 것은 팔처럼 길게 이어져 있었다. 그녀는 소름이 돋았지만 계속 나아갔다. 그때 멀리서 낮은 울음소리가 들렸다. 사람의 것이 아닌, 그렇다고 짐승의 것도 아닌 소리였다. 그 울음은 점점 가까워졌다. 지윤은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나침반의 바늘은 더 빠르게 떨렸다. 마치 돌아가라고 경고하는 듯했다. 하지만 지윤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오빠가 저 소리 때문에 그녀는 속삭였다. 소리는 점점 또렷해졌다. 처음엔 울음소리였지만 곧 말소리처럼 들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말은 인간의 언어가 아니었다. 끊어진 숨 사이사이로 들려오는 낮은 속삭임. 그것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들렸다. 그 이름은 바로 지윤. 지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누구야?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대신 안개 사이에서 뭔가가 슬며시 모습을 드러냈다. 작고 마른 모습, 길게 찢어진 얼굴. 눈은 비어있고 입만 벌어진 형체였다. 그것은 나무의 껍질처럼 갈라진 피부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속삭였다. 지윤? 아! 지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그 형체는 그녀가 움직이자 따라왔다. 걸음이 아니라 미끄러지듯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뒤도 보지 않고 뛰기 시작했다. 가지들이 얼굴을 스치고 뿌리가 발목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한참 달린 뒤 더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지윤은 숨을 헐떡이며 나무에 기대 앉았다. 떨리는 손으로 나침반을 확인했다. 바늘은 처음보다 더 깊은 숲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숲 전체가 그녀를 응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무 뒤에서 무언가 움직였다. 바람이 불지 않았는데도 나뭇잎이 흔들렸다. 지윤은 삼킨 침을 억지로 넘겼다. 오빠, 정말 여기 있는 거 맞지? 지윤은 다시 걸음을 옮겼다. 숲은 더 깊어질수록 이상한 형상들이 늘어났다. 나무 껍질에 박혀있는 듯한 손자국, 바람결에 들리는 울음 같은 소리, 땅에 새겨진 동그란 발자국들. 그 발자국은 인간의 것과 비슷하지만 더 길고 가늘었다.
그녀는 그것이 무엇의 흔적인지 알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나침반은 계속 앞으로 가라고 말하고 있었다. 한참을 걷던 중 갑자기 주변이 환하게 밝아졌다. 숲속에 작은 공터가 나타난 것이다. 공터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목조 오두막이 있었다. 지붕은 반쯤 내려앉고 창문은 모두 깨져 있었다. 문 앞에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어렴풋이 보였다. 지유는 긴장한 채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림자는 그녀가 다가오자 움직이지 않았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 그림자는 사람이 아닌 허수아비였다. 하지만 보통의 허수아비가 아니었다. 인형처럼 얼굴이 하얗고 눈은 검은 구멍만 뚫려 있었다. 게다가 입이 이상하게 찢어진 모양으로 벌어져 있었다. 그 표정은 마치 그녀를 비웃는 듯했다. 지유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그 순간 허수아비의 머리가 뚝 하고 돌아갔다. 움직이지 않았는데 고개만 돌아간 것이다. 그 검은 눈구멍이 지윤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윤은 숨을 크게 들이켰다. 이건 사람이 만든 게 아니야. 하지만 허수아비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방금 움직인 것은 환각이었던 것처럼 고요했다. 지윤은 떨리는 손으로 오두막 문을 밀었다. 문은 삐걱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다. 오두막 내부는 어둡고 습했다. 천장에서는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바닥은 오래된 발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벽에는 이상한 표시들이 새겨져 있었다. 삼각형과 원이 겹쳐진 기호, 그리고 나무 뿌리처럼 뻗어나간 모양의 문양들이었다. 지유는 그것을 손끝으로 살짝 만져보았다. 차갑고 끈적한 감촉이었다. 오빠가 여기에 왔던 건가? 그녀는 희미한 희망을 품고 안쪽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가 있었다. 상자는 잠겨 있지 않았다. 지유는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는 종이 몇 장과 낡은 수첩 한 권이 있었다. 수첩의 표지에는 익숙한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지윤의 오빠가 쓰던 수첩이었다. 지윤은 손이 떨려 책장을 넘기기 어려웠다. 수첩 안에는 오빠가 숲에서 본 것들에 대한 기록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페이지마다 비슷한 문장이 반복되어 있었다. 숲은 숨을 쉰다. 누군가 나를 따라오고 있다. 숲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 되돌아갈 수 없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한 문장이 크게 적혀 있었다. 숲의 심장에 닿으면 진실을 보게 된다. 그 글씨는 흔들리고 삐뚤어져 있었다. 마치 급하게 쓰다가 손이 떨린 듯했다. 그리고 글 밑에는 지민의 손자국이 피처럼 번져 있었다. 지유는 눈을 크게 떴다. 오빠가 사실 아주 가까이에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지유는 수첩을 손에 꼭 쥔 채 오두막 밖으로 나왔다. 밖은 어느새 더 짙은 안개로 뒤덮여 있었다. 태양은 떠 있었지만 빛이 거에 들어오지 않았다. 마치 숲이 하늘까지 삼켜버린 듯한 느낌이었다. 오두막 앞 허수아비는 여전히 같은 자세로 서 있었다. 하지만 지유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아까는 없었던 작은 종이 조각이 허수아비 발치에 떨어져 있었다. 그녀는 주워서 펼쳐보았다. 거기엔 오빠의 필체로 글이 적혀 있었다. 뒤를 보지 마라. 지유는 즉시 몸이 굳었다. 뒷목이 서늘하게 식어갔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가만히 서 있었다. 그럼에도 무언가가 그녀의 등 뒤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숲은 그녀를 둘러싸고 속삭였다. 돌아보지 마. 지유는 종이를 꽉 쥐고 앞으로 나아갔다.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오는 듯했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발소리가 멈추면 숲 전체가 웅장한 숨을 내쉬는 듯했다. 그리고 얼마 후 다시 발소리가 시작됐다. 그건 명확히 누군가의 발걸음이었다. 지유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보지 마. 보지 마. 절대. 나침반은 계속 떨렸고 바늘은 한 방향을 강하게 가리켰다. 숲속 더 깊은 곳이었다. 그녀는 모든 공포를 밀어내며 걸음을 빨리 했다. 발소리는 어느 순간 멈췄다. 하지만 그 순간이 더 무서웠다. 고요함이 되어버린 숲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입술을 세게 깨물었다. 그리고 오빠의 이름을 속삭였다. 지민아, 기다려. 길을 따라 걷던 지류는 갑자기 땅 위에 놓인 기묘한 흔적을 발견했다. 그것은 여러 개의 발자국들이 모여 있는 자리였다. 하지만 발자국들은 전부 숲의 중심을 향하고 있었다. 마치 모든 존재가 그곳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했다. 그리고 발자국 중 하나는 인간의 것이었다. 크기와 형태로 보아 남자였다. 지유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것은 오빠의 발자국임을.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그 흔적을 따라갔다. 발자국은 점점 흐릿해졌지만 이어져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땅 아래에서 무언가 끌려가는 소리가 들렸다. 바람이 불지 않았는데도 나뭇잎들이 크게 흔들렸다. 지우는 무언가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그녀는 무시하고 계속 걸었다. 오빠, 내가 왔어. 숲속은 점점 더 이상하게 변했다. 나무들의 형태는 더 꼬이고 줄기는 사람 팔처럼 뒤틀려 있었다. 어떤 나무는 마치 누군가의 얼굴이 박힌 것처럼 보였다. 눈, 코, 입 같은 형상이 희미하게 드러나 있었다. 그 얼굴들은 모두 공포에 일그러진 표정을 하고 있었다. 지우는 그 얼굴들을 바라보며 몸서리를 쳤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발밑의 흙은 점점 부드러워지고 축축해졌다. 마치 피나 썩은 물이 흘러나오는 듯한 냄새가 풍겼다. 그 냄새는 구토를 일으킬 정도로 강했다. 하지만 나침반의 바늘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입을 막고 계속 걸었다. 그러다 갑자기 멀리서 사람의 울부짖음이 들렸다. 남자의 목소리였다. 그 울음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마치 고통 속에서 마지막 도움을 요청하는 듯했다. 지윤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달렸다. 나무와 뿌리가 길을 막았지만 그녀는 뛰어넘었다.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리고 갑자기 멈췄다. 지윤은 숨을 멈춘 채 주변을 바라보았다. 안개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사람의 형체처럼 보였지만 확실하지 않았다. 그것은 느리고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걸었다. 그리고 마치 부러진 인형처럼 고개를 기울였다. 지윤은 조용히 한 발짝 물러났다. 하지만 형체는 그녀를 향해 얼굴을 들었다. 그 얼굴은 오빠의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지민이 아니었다. 그 얼굴은 비어 있었다. 눈동자 대신 검은 구멍이 있었고 입은 찢어져 크게 벌어져 있었다. 그리고 얼굴 아래부터는 나무 껍질처럼 갈라져 있었다. 그것은 오빠의 얼굴을 흉내낸 무언가였다. 지윤은 충격과 공포로 숨이 막혔다. 그 존재는 그녀를 부르듯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손끝은 나뭇가시처럼 뾰족했다. 지윤. 그 목소리는 오빠의 음성과 똑같았다. 그러나 너무 부자연스럽고 기계적이었다. 지윤은 뒤로 비틀거리며 도망쳤다. 그 존재는 비명을 지르며 그녀를 따라왔다. 숲 전체가 그 비명에 울리는 듯했다. 지윤은 필사적으로 달렸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뒤에서 들려오는 끔찍한 울음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나뭇가지가 얼굴과 팔을 긁었지만 느낄 새도 없었다. 숨이 목에 걸려오고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공터로 뛰어들었다. 그 순간 뒤에서 들리던 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지윤은 헐떡이며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 존재는 공터의 경계에서 그녀를 바라만 보고 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라도 있는 듯 더 이상 다가오지 못했다. 그 존재는 다시 한번 오빠의 목소리로 말했다. 도망치지 마. 지윤은 공포로 몸을 떨었다. 그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숲이 오빠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것뿐이었다. 공터 중앙에는 오래된 돌기둥이 서 있었다. 기둥에는 나무뿌리처럼 보이는 문양들이 얽혀 있었다. 그리고 바닥에는 원형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그 문양은 수첩 속의 기호와 동일했다. 지윤은 조심스럽게 기둥에 다가갔다. 기둥 가까이 다가가자 나침반이 갑자기 격하게 흔들렸다. 바늘은 폭주하듯 이리저리 흔들렸다. 마치 여기서 뭔가 강한 힘이 나온다는 듯했다. 기둥 틈새에서는 미세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그 바람은 차갑고 인간의 숨결처럼 일정했다. 지윤은 수첩을 꺼내 마지막 문장을 떠올렸다. 숲의 심장에서 진실을 보게 된다. 이곳이 바로 숲의 심장일까? 그녀는 기둥에 손을 댔다. 순간 땅이 크게 흔들렸다. 지면이 갈라지고 기둥의 문양이 빛을 내기 시작했다. 안개가 갑자기 빠르게 끌려 들어오듯 기둥 주변으로 모였다. 숲 전체가 크게 울리는 소리를 냈다. 나무들이 흔들리고 땅 속에서 낮은 진동이 느껴졌다. 지윤은 중심을 잡기 위해 바닥에 손을 짚었다. 그때 땅 아래에서 솜 같은 것이 튀어나왔다. 뻣뻣하고 가시가 돋친 나무뿌리 같은 손이었다. 그 손이 지윤의 발목을 잡으려고 했다. 지윤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다. 기둥의 중심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마치 살아 움직이는 심장처럼 뛰고 있었다. 그 틈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였다.
그림자는 천천히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지윤은 숨을 삼켰다. 빛 속에서 나타난 그림자는 바로 오빠 지민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전의 모습과 달랐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깊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옷은 찢어져 있었고 몸 곳곳에 나무 껍질 같은 상처가 있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지윤, 돌아가. 그 목소리는 분명 오빠의 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절망이 서려 있었다. 지윤은 눈물이 차올랐다. 오빠, 정말 오빠 맞아? 지민은 대답 대신 고개를 세게 저었다. 여기, 위험해. 늦기 전에, 나가. 숲은 그 순간 더욱 크게 울부짖었다. 마치 그의 말을 막으려는 듯 소리가 뒤섞였다. 지윤은 오빠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지윤은 오빠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러나 손끝이 닿으려는 순간 오빠의 형체가 흔들렸다. 마치 물 위의 반짝임처럼 현실감이 사라졌다. 지민의 얼굴은 고통스럽게 일그러졌고 그의 몸은 점점 투명해지고 있었다. 안 돼. 지윤, 여기 들어오지 마. 그의 목소리는 울먹이며 절박했다. 지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오빠를 두고 갈 수 없어. 그 말에 숲 전체가 움찔하는 듯 흔들렸다. 나무들은 삐걱이며 움직였고 기둥 주위의 안개는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지민은 손을 가슴에 대고 외쳤다. 숲이 날 이용하고 있어. 널 부른 것도 숲이야. 그 말은 지윤의 가슴을 찢어놓았다. 갑자기 기둥에서 검은 손들이 튀어나왔다. 그 손들은 뿌리와 살점이 뒤섞인 흉측한 형태였다. 그들은 지민의 팔과 다리를 잡아 끌어당겼다. 지민은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다. 지윤, 도망쳐. 지금. 지윤은 충격으로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의 다리는 굳어버린 듯 떨렸다. 하지만 손들은 더욱 세게 지민을 끌어당겼다. 그의 몸은 점점 기둥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지윤은 필사적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뿌리 같은 손이 그녀의 발목을 잡아 넘어뜨렸다. 그녀는 땅에 쓰러지며 손바닥이 찢어졌다. 기둥의 틈에서는 어둡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람 속에 여러 목소리가 섞여 들렸다. 그 목소리들은 한결같이 속삭였다. 우리와 함께. 지윤은 필사적으로 발목을 잡은 뿌리를 걷어찼다. 피가 나도록 발버둥치자 뿌리는 비명을 지르는 듯 흔들렸다. 잠시 틈이 생기자 그녀는 몸을 뒤집고 도망쳤다. 기둥 쪽에서는 지민의 비명과 숲의 울음이 동시에 울렸다. 숲의 울음은 마치 수백 명이 동시에 통곡하는 소리 같았다. 지윤은 길을 막아도 소리가 머릿속에 울렸다. 오빠를 두고 갈 수 없어.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다시 뒤돌아보았다. 하지만 기둥 주변은 이미 흐릿한 빛과 그림자로 뒤덮여 있었다. 지민의 형체는 절반 이상 사라져 있었다.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듯 말했다. 이 숲은 진실을 먹어. 기억을 먹어. 너까지 잃으면? 그 말은 울음처럼 끊어졌다. 지윤은 울부짖으며 외쳤다. 오빠. 그 순간 숲 전체가 강하게 흔들렸다. 마치 산 전체가 요동치는 듯한 진동이었다. 나무들은 휘어지고 가지들은 서로 부딪혀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뿌리들은 땅을 뚫고 솟아올라 뱀처럼 움직였다. 기둥의 문양은 점점 어두운 붉은 빛으로 변했다. 안개는 소용돌이치며 기둥 위로 빨려 들어갔다. 그때 갑자기 기둥이 폭발하듯 열렸다. 빛과 어둠이 동시에 뿜어져 나왔고 지민의 몸은 그 틈 사이에서 흔들렸다. 지윤은 손을 뻗었지만 너무 멀었다. 바람은 그녀를 뒤로 밀어냈다. 땅 위에 떨어지며 몸이 크게 흔들렸다. 지민은 마지막으로 지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 흘렀다.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서. 그리고 지민의 몸은 완전히 기둥 속으로 사라졌다. 기둥은 천천히 닫히며 고통스러운 울음소리를 냈다. 마치 삼켜버린 것을 자랑하는 듯한 소리였다. 지윤은 땅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숲속에서 메아리처럼 울렸다. 그러나 숲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단지 천천히 움직이며 그녀를 주시할 뿐이었다. 지윤은 손에 쥐고 있던 오빠의 수첩을 꽉 잡았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다. 눈물로 흐려진 시야 속에서도 다시 걸음을 내딛었다. 오빠가 살아있든 아니든 난 끝까지 간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나침반의 바늘은 흔들리다가 다시 한 방향을 가리켰다. 더 깊은 곳.
숲은 그 방향을 가로막는 듯 울음소리를 냈다. 지우는 숲의 중심으로 향하는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바닥의 흙은 점점 검은색으로 변했다. 마치 오래 썩은 나무 진액처럼 끈적거렸다. 발걸음 하나마다 꺼지는 소리가 났다. 공기는 무거웠고 숨을 쉴 때마다 간신히 들이켜지는 느낌이었다. 나무들의 가지는 점점 몸을 휘감으려는 듯 내려왔다. 그녀는 그 가지들을 손으로 밀어내며 전진했다. 멀리서 들리는 속삭임은 점차 또렷해졌다. 돌아가, 돌아가. 어떤 목소리는 그녀를 부드럽게 불렀다. 어떤 목소리는 날카롭게 경고했다. 그리고 어떤 목소리는 지민의 목소리로 속삭였다. 지윤, 여기 오지 마. 그녀는 길을 막았다. 그러나 속삭임은 길을 통해서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울렸다. 갑자기 숲속에서 하얀 실루엣이 나타났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형체였다. 아이의 얼굴은 흐릿했고 눈동자는 없었다. 그러나 입술만은 선명하게 움직였다. 아이의 입에서는 피처럼 붉은 액체가 떨어지고 있었다. 그 아이는 천천히 지윤을 향해 다가왔다. 걸음소리는 없었지만 움직임은 부자연스럽지 않았다. 여기 오면 안 돼. 아이는 울먹이며 말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여러 명의 아이가 동시에 말하는 듯했다. 지윤은 두려웠지만 물었다. 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이의 얼굴은 일그러지며 울부짖었다. 숲이 우릴 먹었어. 그 말과 함께 아이는 사라졌다. 안개 속으로 녹아드는 것처럼 아이의 말이 뇌리에 깊게 박혔다. 숲이 우릴 먹었어. 지윤은 깊은 불안과 공포에 휩싸였다.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숲의 중심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나침반은 거에 미친 듯이 떨렸다. 숲은 점점 살아 움직이는 듯했다. 나무들은 그녀를 막으려는 듯 아래로 내려왔고 뿌리들은 땅 위로 솟아올라 길을 가리려고 했다. 그러나 그녀는 틈을 찾아 계속 나아갔다. 그때 갑자기 땅이 크게 갈라졌다. 지윤은 균형을 잃고 구덩이 속으로 떨어졌다. 떨어지며 손에 든 수첩을 놓칠 뻔했다. 하지만 간신히 잡고 몸을 보호했다. 그녀는 어두운 곳에 처박힌 채로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다. 구덩이 안은 넓고 깊었다. 바닥에는 촛농처럼 흘러내린 나무 진액이 굳어 있었다. 벽에는 사람 손으로 새긴 듯한 기호들이 있었다. 그중 몇 개는 지민의 수첩에서 본 것과 같았다. 지윤은 손끝으로 벽을 더듬었다. 갑자기 벽이 움직였다. 마치 살아있는 피부처럼 미세하게 떨렸다. 그 떨림은 점점 더 커졌다. 그리고 벽 속에서 무언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사람의 팔처럼 보였지만 피부가 없었다. 근육과 나무 껍질이 뒤섞인 끔찍한 모습이었다. 그 팔은 천천히 지윤을 향해 뻗었다. 손끝에서 피처럼 빨간 진액이 뚝뚝 떨어졌다. 지윤은 비명을 지르며 구덩이 밖으로 올라가려고 했다. 구덩이 벽은 미끄러웠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기어올랐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바닥이 찢어졌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 끔찍한 팔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손끝이 그녀의 발 뒤꿈치를 스쳤다. 그 차갑고 축축한 감촉에 전신이 소름 돋았다. 하지만 지윤은 끝까지 버티며 구덩이 가장자리에 손을 걸쳤다. 온몸에 힘을 모아 기어올랐고 결국 밖으로 빠져나왔다. 그녀는 땅에 쓰러져 크게 숨을 몰아쉬었다. 뒤에서 들려오는 끔찍한 손의 극힘 소리는 구덩이의 벽을 타고 올라오려는 소리였다. 지윤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리고 다시 나침반을 확인했다. 바늘은 여전히 아브로를 가리키고 있었다. 오빠, 조금만 더 기다려. 그녀는 눈물을 닦고 다시 앞으로 나아갔다. 숲의 중심부로 들어서자 공기는 갑자기 무거워졌다. 마치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지우의 몸을 붙잡는 것 같았다. 발밑에 흙이 부드럽게 흔들리며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직였다. 그 순간 나뭇가지 사이에서 희미한 속삭임이 들렸다. 소리를 따라가자 작은 나무문 같은 틈이 나타났다. 문은 누군가 오랫동안 열지 않은 듯 이끼로 뒤덮여 있었다. 하지만 지우가 가까이 다가가자 문이 저절로 삐걱거리며 열렸다. 안쪽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흘러나왔다. 바람 속에는 누군가의 어린 목소리가 섞여 있었다. 들어와. 내가 기다리고 있어. 지우는 몸서리치며 뒤를 돌아봤다. 하지만 되돌아갈 길은 이미 안개에 가려져 있었다. 숲이 그를 가두고 있었다. 지우는 두려움 속에서 결국 문 안으로 발을 내딛었다. 그리고 모든 소리가 순간적으로 멈췄다.
문 안은 놀랍게도 어둠이 아닌 순백의 공간이었다. 하얗게 빛나는 나무 뿌리가 천장까지 이어져 있었다. 공간 전체가 마치 거대한 한 생명체의 내부 같았다. 지우는 벽을 손으로 만졌고 벽은 따뜻하게 맥박을 쳤다. 갑자기 바닥 아래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그 위에 희미한 형체가 떠올랐다. 작고 어린 아이의 모습이었다. 소녀는 얼굴이 흐릿해 구별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또렷했다. 커다랗고 슬픈 눈동자가 지우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얘 이제 온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어린아이 같으면서도 어른의 느낌이 섞여 있었다. 지우는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소녀는 그의 손을 가리켰다. 그러자 지우의 손바닥 위에 검은 씨앗 하나가 나타났다. 그 검은 씨앗은 마치 살아있는 듯 꿈틀거렸다. 심지어 미세한 심장박동도 느껴졌다. 지우는 손에 힘이 풀릴 정도로 놀랐다. 하지만 소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 씨앗은 숲의 심장이야. 내가 가져야 해. 지우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소녀는 천천히 지우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순간 눈앞이 하얗게 번쩍였다. 수많은 장면이 머릿속으로 밀려들었다. 숲이 만들어지고 소녀가 사라지고 학자들이 금단의 연구를 했던 기억들. 그 모든 진실이 하나의 흐름처럼 스쳐 지나갔다. 지우의 숨이 거칠어졌다. 소녀는 슬프게 말했다. 나를 구해줘. 소녀가 말을 끝내자 하얀 공간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벽에서 가느다란 균열이 생기며 틈 사이로 어둠이 스며들었다. 땅이 진동했고 큰 나무 뿌리들이 고통스럽게 울부짖었다. 소녀의 얼굴도 일그러지며 사라질 듯 흔들렸다. 지우는 본능적으로 소녀를 붙잡았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점점 투명해지고 있었다. 시간이 없어. 빨리 숲의 중심으로 가.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지우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갑자기 땅바닥이 크게 갈라졌다. 커다란 틈이 생기며 지우를 삼키려 했다. 지우는 균열 사이를 피해 앞으로 달렸다. 소녀의 모습은 점점 흐려졌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숲은 너를 선택했어. 지우는 균열을 피해 뛰어가며 숨을 헐떡였다. 하지만 균열은 끝없이 뒤를 쫓아왔다. 마치 숲 자체가 그를 몰아내려는 듯했다. 아니면 더 깊은 곳으로 밀어 넣으려는 것 같았다. 지우는 다시 나타난 문 틈을 향해 달렸다. 겨우 몸을 던지듯 문 밖으로 나왔다. 문이 닫히자마자 안쪽에서 거대한 폭음이 울렸다. 지우는 두 손으로 길을 막았다. 숲 전체가 진동하며 불길한 소리를 냈다. 나무들이 서로 부딪히며 울부짖었다. 지우는 중심부로 향하는 길을 기억하면서 걸음을 재촉했다. 그의 손바닥 위의 씨앗은 점점 더 빠르게 뛰고 있었다. 불길함을 넘어서 뜨거운 열기까지 느껴졌다. 그건 곧 폭발할 것처럼 불안정해 보였다. 지우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감을 잡기 시작했다. 숲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자 안개가 다시 짙어졌다. 하지만 이번 안개는 초록빛을 띠고 있었다. 마치 씨앗의 에너지가 숲 전체로 퍼지고 있는 것 같았다. 지우는 주변을 경계하며 천천히 걸었다. 그때 나무들 사이에서 작은 그림자들이 움직였다. 아이처럼 보이는 실루엣들이 숲속을 뛰어다녔다. 그러나 그들의 움직임은 인간과 같지 않았다. 부자연스럽고 비틀린 형태였다. 지우는 소름이 돋아 뒷걸음질 쳤다. 그림자들은 갑자기 멈추고 지우를 바라봤다. 눈 대신 깊은 구멍 같은 어둠만 있었다. 그 어둠 속에서 소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그들은 실패작이야. 지우는 숨을 삼켰다. 소녀의 말뜻을 이해할수록 두려움이 커졌다. 그림자들은 한 걸음씩 지우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발소리도 없고 숨소리도 없었다. 그저 숲의 일부처럼 미끄러지듯 움직였다. 지우는 뒷걸음질치며 시야를 넓혔다. 그림자들이 그의 주위를 천천히 둘러싸기 시작했다. 씨앗은 어느 때보다 강하게 뛰고 있었다. 마치 경고하듯 뜨겁게 맥박을 쳤다. 지우는 그것을 가슴에 붙잡고 숨을 골랐다. 가까이 오지 마.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림자들은 멈추지 않았다. 그들의 몸이 흔들리며 형태가 풀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신음 같은 소리가 숲에 울려 퍼졌다. 소녀의 슬픈 울음소리가 그 속에 섞여 있었다. 지우는 발을 돌려 전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지우는 그림자 무리 사이를 비집고 빠져나왔다. 그림자들은 뒤에서 울부짖으며 그를 쫓았다.
나뭇잎이 쓸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터져나왔다. 지우는 숨이 끊어질 듯 뛰었다. 심장은 기 바로 옆에서 뛰는 것처럼 느껴졌다. 위험한 느낌이 전신을 감쌌다. 그때 앞쪽에 거대한 나무 뿌리가 나타났다. 뿌리 위에는 문양 같은 것이 새겨져 있었다. 그 문양은 씨앗과 비슷한 파동을 내고 있었다. 지우는 본능적으로 그쪽으로 향했다. 뒤에서는 그림자들의 울음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다. 지우가 문양 가까이 다가가자 씨앗이 강하게 빛났다. 숲이 떨리기 시작했다. 문양이 갑자기 열린 듯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힘이 생겼다. 지우는 그대로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눈을 뜨자 완전히 새로운 장소가 펼쳐졌다. 푸른 빛이 가득한 고요한 호수 옆이었다. 공기는 차갑고 깨끗했다. 그리고 호수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나무가 서 있었다. 그 나무는 마치 살아있는 신처럼 거룩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지우는 본능적으로 그곳이 숲의 진짜 중심임을 깨달았다. 그때 소녀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모습이 또렷했다. 투명하지도 흐릿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너무나 슬펐다. 여기가 나의 마지막 자리야. 그녀의 목소리는 고요하게 울렸다. 지우는 숨을 삼키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지우의 손에 있는 검은 씨앗을 바라보았다. 이제 돌려줘야 해. 지우는 씨앗을 바라보았다. 이 작은 것이 어떻게 숲 전체를 흔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소녀의 말은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그녀는 호수 중심의 거대한 나무를 가리켰다. 저곳이 숲의 심장이야. 지우는 조심스레 씨앗을 두 손으로 감쌌다. 씨앗은 뜨겁게 빛나며 지우의 가슴까지 진동시켰다. 지우는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나무 쪽으로 걸어갔다. 소녀는 조용히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나무 주변의 공기가 흔들렸다. 나무는 마치 지우를 알아보는 듯 반응했다. 가지들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지우는 나무 앞에 멈춰섰다. 그는 손을 들어 씨앗을 나무의 중심에 가져갔다. 그리고 마지막 한 번 숨을 들이마셨다. 지우가 씨앗을 나무에 가까이 대자 나무는 깊게 울리는 듯한 진동을 냈다. 뿌리들이 살며시 움직이며 그를 감싸는 듯했다. 씨앗은 점점 더 강하게 빛났다. 손바닥이 뜨겁게 타는 느낌이 들었지만 지우는 놓지 않았다. 그때 소녀의 목소리가 그의 뒤에서 들렸다. 놓지 마. 끝까지. 지우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빛은 점점 커져 주변 전체를 감쌌다. 숲의 바람까지 멈춘 듯 고요해졌다. 나무의 중심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그 안쪽에서 부드러운 푸른 빛이 흘러나왔다. 씨앗은 그 빛과 반응하며 부서지듯 흔들렸다. 지우는 자신의 눈앞에서 무언가 커다란 변화가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갑자기 씨앗은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 씨앗이 부서지자 거대한 파동이 숲 전체로 퍼졌다. 기운은 폭발처럼 터져나갔지만 따뜻했다. 지우는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나무 역시 강하게 흔들리며 살아나는 듯했다. 고요하던 호수의 물결도 크게 요동쳤다. 녹색의 빛이 나무줄기를 따라 위로 올라갔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생명이 깨어나는 모습이었다. 지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숨을 골랐다. 하지만 어디선가 미묘한 변화를 느꼈다. 뒤를 돌자 소녀가 서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완전히 또렷해져 있었다. 몸에 고여있던 어두운 기운이 사라지고 있었다. 소녀는 천천히 지우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 소녀의 모습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다. 더 이상 흐릿하지 않고 고통스러워 보이지도 않았다. 새로운 생명이 깃든 듯 부드러운 빛이 돌았다. 지우는 그녀가 진짜 사람처럼 느껴져 말을 잇지 못했다. 너, 이제 괜찮은 거야. 소녀는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응. 하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야. 그녀는 호수 중앙의 큰 나무를 바라보았다. 나무는 여전히 진동하며 밝게 빛났다. 숲은 다시 살아났어. 하지만 나의 시간도 끝나가. 지우는 그녀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너도 사라지는 거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이 숲에 잃어버린 기억이었어. 그 순간 소녀의 몸은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소녀는 천천히 호수 쪽으로 걸어갔다. 지우는 당황해 그녀를 따라갔다. 잠깐, 혼자 가지 마. 하지만 소녀는 고개를 돌려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나 혼자가 아니야. 너 덕분에.
그녀의 발걸음마다 물결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마치 그녀와 호수가 하나가 되는 느낌이었다. 그녀의 몸은 점점 투명해지고 있었다. 빛이 몸에서 흘러나와 공기 속으로 사라졌다. 지우는 손을 뻗었지만 그녀의 손은 닿지 않았다. 그동안 숲을 지켜줘서 고마워.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졌다. 지우는 울컥하며 입술을 깨물었다. 돌아올 수는 없어? 소녀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저었다. 소녀는 호수 앞에 멈춰 섰다. 호수의 물이 빛을 받아 부드럽게 흔들렸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들어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다. 그리고 작은 빛의 조각이 그녀의 몸에서 떨어져 나왔다. 그 빛은 천천히 호수 위로 떠올랐다. 그 빛은 점점 더 밝아졌다. 숲 전체가 그 빛에 반응하듯 흔들렸다. 새들이 울었고 나뭇잎들이 춤추듯 흔들렸다. 소녀의 마지막 기운이 숲과 하나가 되고 있었다. 지우는 눈을 감고 그 장면을 온몸으로 느꼈다. 따뜻한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소녀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울렸다. 이제 넌 안전해. 그녀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부드러운 빛만 호수 위에 남았다. 지우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소녀의 사라진 자리를 바라보며 깊은 슬픔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확신도 생겼다. 숲이 다시 살아났고 소녀의 영혼이 해방되었다는 사실. 호수 위의 빛은 천천히 사라져갔다. 이제 숲은 고요했지만 더 생생했다. 지우는 몸을 일으켜 나무를 바라보았다. 나무는 유능하게 빛나며 살아있음을 증명했다. 그 순간 지우는 나무가 자신에게 속삭이는 것을 느꼈다. 따뜻하고 평온한 감각이었다. 숲을 지켜줘. 어디선가 들린 그 목소리는 소녀의 목소리와 숲의 울림이 섞인 듯했다.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 지우가 숲을 나가기 위해 발걸음을 돌리자 호수 주변의 길이 천천히 열렸다. 마치 숲이 그에게 길을 만들어주는 듯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길을 따라 걸었다. 햇빛이 나무 사이로 비쳐 따뜻하게 내려왔다. 숲은 더 이상 그를 위협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치 오랜 친구처럼 느껴졌다. 지우는 지나가는 나무들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너희도 평안하기를.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렸다. 그것은 마치 대답처럼 들렸다. 지우는 작게 미소 지었다. 가슴속에 남아있는 따뜻한 감각이 계속 이어졌다. 그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 숲의 목소리가 남아있었다. 숲의 경계에 다다르자 공기가 달라졌다. 어둡고 무거웠던 기운은 이제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숲은 다시 평온한 자연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지우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숲은 고요하게 바람에 흔들렸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마치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었다. 지우는 천천히 숲의 경계를 넘어섰다. 그 순간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현실의 도시 소리가 다시 들렸다. 바람이 바뀌었고 햇빛의 느낌도 달라졌다. 그는 다시 일상의 공기를 느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숲의 존재가 계속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결코 예전의 지우로 돌아갈 수 없음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침대에 앉아 깊은 숨을 쉬었다.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다. 그는 손바닥을 바라보았다. 씨앗이 있었던 자리에 작은 빛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마치 소녀의 마지막 선물처럼 보였다. 지우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숲에서 들렸던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다. 지켜줘. 그 말은 그의 가슴 깊은 곳에 자리 잡았다. 지우는 다시 눈을 떴다. 그는 알 수 없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숲과 연결된 듯한 느낌. 자신도 이제 숲의 일부가 된 것 같은 느낌. 지우는 미소 지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숲이 그와 함께 있었다. 며칠 뒤 지우는 다시 숲을 찾았다. 이번에는 두려움도 불안도 없었다. 숲은 그를 조용히 맞이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 그의 머리카락을 스쳤다. 지우는 호수까지 걸어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호수는 여전히 맑고 고요했다. 그 속에서 소녀의 미소가 떠오르는 듯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잘 지내고 있지? 숲은 잔잔히 울어 대답했다. 지우는 마지막으로 호수를 바라본 후 돌아섰다. 내가 남긴 비밀. 내가 지킬게. 숲의 비밀은 이제 지우의 손에 맡겨졌다. 그리고 그 비밀은 그의 삶의 일부가 되었다.
숲은 영원히 그와 함께 숨쉬고 있었다.